안녕하세요.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 상한이 닥치자 급매물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급매로 팔아낸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 못할 이자 부담 때문에 집값 하락도 하락이지만 함부로 집을 팔겠다고 마음먹어도 안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금리는 가파르게 오릅니다. 직거래하고 중개거래가 혼재돼서 시장가격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데 집값이 계속 뚝뚝뚝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집값이 그동안에 거품이 너무 심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계속 가격이 올랐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악구의 아파트가 9억짜리 아파트가 매매 계약이 있었답니다. 한 달 전에 10억 6천이었답니다. 1억 3천이 파였다는데 신고가를 갱신했던 2022년 4월달 11억 8천하고 비교하면 2억 이상이 떨어졌답니다. 용산구의 아파트는 25억에 팔렸답니다. 28억 대비 3억이 낮은 가격이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억 2억 낮은 가격 이런 것들이 팔아냈으면 다행인 거지만 못 팔았다라고 하면 아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5년 전 6년 전에 집을 사서 지금 팔아도 시세 차익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처분하려고 하는 거죠. 집을 팔고 전세 살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등 집을 최대한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급매물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시세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용산구의 3익 아파트가 23억 5천이 직전 거래였는데 지금은 17억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15억에 거래된 DH자이 개포 이것도 직거래였다고 하는데 직거래였든 무슨 거래였든 간에 개포의 아파트 30평대가 15억에 팔렸구나. 그리고 용산구의 아파트가 17억에 팔렸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전국에 서울의 전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두두둑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취득세, 등록세 등 절세를 목적으로 한 하락식 거래가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하면서 난감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가격은 결국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내놓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맞아져야지만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팔고 싶어하는 가격으로 내놨다고 그게 시세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택구입 부담지수 85에서 100 적어도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로 내려갈 때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게까지 안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는 건 당연할 걸로 보여질 정도입니다. 지금이 220, 230인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에서 130, 140 되겠죠. 그리고 내후년 이맘때가 되면요. 100 이하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주변을 둘러보고 정말로 사서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사서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혹은 나중에 노년을 위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을 많이 다녀야겠죠. 언론 뉴스만 보고 유튜버들이 떠드는 얘기만 믿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보다는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저 그렇겠지. 그럴 거야 라고 그냥 쉽게 믿고 움직이는 건 좀 위험하다.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죠. 지금이 50%가 빠져도 손해가 아니라 수익인 이들이 많답니다.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미국이 9%, 나머지 나라들은 10에서 12%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올 연말만 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어설 거랍니다. 8%, 9%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억 대출 받으면 이자로 그냥 1년 이자를 5천만 원 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원리금 상환까지 같이 하려면 이제 그 이상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충격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좀 걱정이나 두려움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런 걱정들,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더라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부로 지금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손에 쥐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집값이 많이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서 감당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앞으로 몇 년간 거품이 쭉 빠질 거라고 본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5%, 6% 이러면 미국은 끌려갈 거고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5, 6%를 가져가면 한국도 내년까지든 아니면 내후년까지든 기준금리 올려서 한국도 5%대의 기준금리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의 금리는 그냥 10% 그냥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기준금리가 2.5%인데 시중금리가 상단이 7%대까지 가고 있죠. 그러면 뭐 맞는 얘기인 거죠. 한국의 기준금리가 5% 되면 시중금리가 10%까지 간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거죠.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까지 내면 뭐 또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IMF가 한 번 더 터진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뭐 불안한 얘기다. 뭐 부정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파는 사람들이 위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계속 버티고 가지고 있어 본들 집값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안 쉽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은 지가 이미 지났고 원달러 환율이 감당 안 되는 정도로 출렁이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뭐 이래저래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보입니다. 회색 코뿔소가 온다라고 얘기하죠. 회색 코뿔소가 뭡니까? 색깔이 다른 눈에 띄는 코뿔소죠. 근데 자주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인 거죠. 경제적인 위기가 이미 왔는데 시작되고 있는데 너무 자주 보이니까 너무 신호가 안 좋은 것들이 도체 깔리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회색 코뿔소처럼 그냥 봐도 눈에 띄긴 하지만 그냥 무뎌져 가지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